본 방송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에 녹음된 방송임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승자독식이다. 그쵸.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누구 한 명이 뭐 42%로 득표를 했고 그쵸. 다른 한 명이 만약에 41%를 했다. 그쵸. 그럼 42%만의 의견이 지금 반영이 돼서 사람이 뽑히는 거고 41%의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의견은 아예 반영이 그쵸, 안 되는 그쵸. 거니까 네.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유쾌, 상쾌, 통쾌 쾌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텐션 좀 올려야 되는데. 아 그니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좀 좋아지네요. 네, 시원해서 진짜 살 것 같습니다. 이태원에서 어, 야외에서 맥주 한잔 했는데 이태원을 좋더라고요. 좋아하시네요. 저희 저번에 디프리 한 거 기억나네요. 그렇습니다. 맞아. 그거 괜찮은데. 맞아. 거기 어디였죠? 거기 이름이 뭐였죠? 태퍼블릭. 아, 태퍼블릭. 태퍼블릭. 아, 제가 네. 좀 붕어가 돼가지고 어. 기억이 안 나요. 협찬 들어나요? 광고 주세요. 저희요? 저희 그런 거보다 일단 네,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일단 들어만 주세요. 네. 붕어 기억력이 한 달이라고 그러던데요. 붕어 진짜로요? 붕어요? 그러면 붕어가 저보다 똑똑한가요? 아무튼 실험해 보니까 응. 붕어도 그렇고 뭐 닭도 뭐 시간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고 우와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포기를 하는 울어주는구나. 건가? 그런 동물들이 인간이 잘 몰라서 그냥 진행이 낮겠거니 하는데 생각보다 높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장난 아니네요. 까마귀 되게 똑똑하잖아요. 까마귀? 까치 이런 애들. 걔는 왠지 똑똑할 것 같아요. 똑똑해서 까치는. 뭘 하죠? 어떡해요? 까마귀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제 까마귀가 쓰레기를 물어다 주면은 쓰레기를 물어다 자판기 위에 올려놓으면은 간식을 주는 기계가 우와. 있었대요. 근데 까마귀들이 아. 몇 번 하더니 그걸 깨우쳤구나. 이게 무게에 따라서 간식을 준다는 걸 깨닫고 어머. 돌을 갖다 돌을 놓더라고요. 어머. 대박이죠. 와 진짜 똑똑하네요. 네, 이제 10분 남았다고 뭔가 아 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10분 남았대요. 맞아. 그래요. 우리도 같이 똑똑해져 봐야죠. 아, 저희 그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오늘은 MC가 제가 아닙니다. 진행을 제가 그래서 저희 제가 야망. 진행을 참고 있어요. 야망 맞아요. 진행해 주세요. MC 제가 야망을 한번 부려보려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1일 MC로 한번 나서봤습니다. MC 뭐 MC 닉네임 통쾌. 있으신가요? 상쾌 네? MC? MC 통쾌? MC 통쾌요? MC TK? 네, 그래서 오늘 MCK TK네요 TK. 좋네요, TK. TK? TK? 아, 오늘 주제랑 잘 맞네요. 아 TK. 그러네요. 네. 오늘 주제 뭐죠? 저 아주 맞는 오늘- 거예요? 오늘 주제는 정치 담당 MSG님께서 해주셨던 아 제가 정치 담당인가요? 패스트트랙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네 하드입니다. 전개특위요? 정개특위라고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무슨 말이고요? 이게 원래 올 초에 이슈가 있었어요. 올 초에 엄청 이슈였다가 이게 막 질질 끌면서 또 막 그 항상 하듯이 이렇게 항상 싸우고 그쵸. 의견을 못 좁히고 하면서 끝났어요. 예, 맞아, 이슈가 맞아. 잠시 사라졌다가 음.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마감 시한이 다가왔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어떤 이슈였어요 그때?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때 갑자기요? 4월 말쯤에 네. 20 며칠이었죠. 초등학생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해주세요. 초등학생이요? 아무튼 거기 4월 말쯤에 그때 TV를 틀면은 그때 국회의원들이 막 대치를 하고 막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때 막 시끌시끌했는데 그게 4월 22일쯤인가 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 네. 4당이서 합의를 했어요.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특별 회의를. 그러니까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슈가 됐던 거는 그때 4당이 합의를 하면서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서 이제 촉발이 됐던 거예요. 그쵸. 그때 논의됐던 게 패스트트랙으로 네, 올리자라는 그쵸, 그쵸.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되는 얘기는 그러면 선거법이랑 패스트트랙이랑 이거 두 맞습니다. 가지에 대해서 다루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은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뭔가? 그쵸. 그쵸. 음.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너무 떨렸어. 선거법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네. 그때 말씀하신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놨는데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도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시한이 있는 거니까 네.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지금 조금 네. 다가오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야 하자라는 네.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그 제출했던 안건에 대해서 6월까지 원래 심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그 협의가 안 열려가지고 2달을 미뤄서 8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한번 그 연장이 지금- 됐네요. 네, 일주일 남은 상황이고 8월 31일. 네. 네네. 이 안에 표결 처리해서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면은 이게 그 정개특위에서는 더 이상 다룰 수가 없고 안행위로 넘어가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 네. 그럼 이제 기존에 이 논의를 다뤘던 주요 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간의 협의는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니까 좀 처리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건 지금 특별위원회가 상설이 아니라 네 시한이 있는 거죠. 지금. 시한이 있는 위원회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도대체 뭘 한다? 세 줄 요약을 하면은 국회 의석수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을 네. 내년 총선 전까지 네. 바꾸자는 것을 논의하는 논의를 거예요.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거구나. 지금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게 대부분 투표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 국회의원 수가 몇이 되는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모르죠. 네. 네, 그거를 한번 먼저 소개를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제가 진행을 하네요. 대단한 본능. DNA에 심어져 있어요. MC DNA. 아니, 옆에서 계속 깨 작가님이 빨리 하라고 째려봐가지고 그렇구나. 네.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서 안 보여요. 네, 지금 사실 저희 정해진 시간이 3분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선거법 현재랑 지금 바뀌려고 하는 거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의원 의석이 제가 알기로는 네, 300석. 총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구가 250석, 253석, 253석 그리고 네. 나머지가 비례대표 47석. 네, 네. 그렇게 네.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거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는 아직 뭐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네. 거기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여러 근데 가지가 이번에 제출됐던 안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출했던 안이 이제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이고 비례의원 수를 그만큼 늘리는 거예요. 늘리자. 네, 그래서 지역구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그리고 비례대표 47석이 75석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번에 제출된 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주장했던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국회 의석수를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의석에 연동시키는 거예요. 반영을 네.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으면요 어떻게 네. 뽑냐면 국회의원 투표하시잖아요. 각 지역구별로 국회의원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1등만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내가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정당 투표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퍼센티지대로 비례대표 수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253석은 승자 독식으로 뽑고 나머지 47석은 정당 지지율에 따른 맞아요. 투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선거 제도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는 승자 독식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러면은 1등을 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네. 근데 그 정당이 또 높은 득표 했으면 비례대표를 그쵸. 받으면 2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47석 아니요. 안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는 따로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따로 그 있어요? 네, 네. 구성이 따로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구는 따로 있고 비례대표는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막 공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장 선거철 되면 그러니까 그 공천이라는 게 각 지역구별로 정당의 대표들을 한 명씩 출마하는 게 이제 공천을 해서 뽑는 거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전국구로 해서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순서를 정해놔요. 비례대표 1번, 2번, 3번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대표 1번, 2번, 3번, 3번으로 투표가 됐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정당이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가 2명 자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2명이 되고 저희들은 국회의원이 못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게 선거 제도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자 독식이다. 그쵸.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누구 한 명이 뭐 42%로 득표를 했고 그쵸. 다른 한 명이 만약에 41%를 했다. 그럼 42%만의 의견이 지금 반영이 돼서 사람이 뽑히는 거고 41%의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의견은 아예 반영이 그쵸, 안 되는 그쵸, 거니까 네. 이거를 반영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거를 흔히
사표라고 부르는 맞아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사표의 문제가 표가 된다. 뭐냐면 이게 1등, 2등, 3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 빼고 이렇게 세 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근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약간 3대 1 정도로 나왔어요. 3대? 근데 4가 돼요. 아니다. 4대 3대 2. 어. 4대 3대 2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1은 뭐 중도표도 있을 수 있으니까 4대 3대 2로 나왔는데 2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 MSG님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들 중에 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큰 문제일 수 있긴 해요. 그쵸. 그래서 소수 정당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소수 정당을 네, 내 맞아요. 마음속으로 집지를 하더라도 내 그쵸. 표가 사표가 되느니 차라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게 또 지역 간에도 그 인구수가 다른데도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국회의원으로 상징이 맞아요. 되는 그 맞아요. 문제도 조금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네, 끝났다고 합니다. 이어서 얘기하도록 그러면은, 하죠. 네. 그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오늘 살펴본 거고 다음 클립에서는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어떤 개정안이 나왔는지 네. 조금 알아보는 걸로.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이슈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의 지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또 왔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용. 안녕하세요. 네, 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지난번에 선거제도 얘기 네. 잠깐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네네. 좀 더 쉽게 요약- 해주세요. 네, 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지금 요즘 그 정개특위가 뭐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를 막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는데 그게 도대체 네. 뭐냐.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현 선거제도가 뭔지를 일단 조금 알아봤어요. 현 선거제도에는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따로 뽑고 있고 현재는 그래서 지역구만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투표를 해서 1등만 당선되고 네. 나머지 2, 3, 4등은 그냥 아무런 게 없는 음. 그러니까 거기에 투표하셨던 모든 분들의 의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쵸.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형태인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비례대표는 당을 뽑죠. 현재 이제 투표해 보시면 알 거예요. 투표지가 당을 뽑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비례대표의 의석이 각 당으로 분배가 되고요. 4개의 당보다 그더 소수 당까지 다 포함돼서 네, 다 의미가 없는 포함돼서. 거죠, 사실은. 그 뽑을 때 보면 당 한 20개 있어요. 맞아. 네네네. 근데 진짜 사실상 많아요. 밑에는 거의 그쵸, 그쵸. 저도 처음 보는 당. 네, 그래서 이렇게 당 득표율로 비례대표의 의석을 나누고 그럼 그 의석을 누굴 줄 거냐는 당에서 내부에서 이제 그 1번부터 이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지역구가 이제 보통 이제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자독식이다 보니까 2, 3, 4등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로 내가 당선이 됐다 하면은 나머지 59%의 의견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내가 소수 정당에다 투표하면 이 표가 어차피 사표다. 그쵸. 이 표가 소용이 없어진다. 그러니까는 차선으로 그나마 내가 좀 맞다고 당선될 것 생각하는, 같은 당으로 표가 몰린다는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간의 인구 비례가 그런 국회의원의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저 지방의 한 뭐 도시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받는 그 득표 수와 예를 들면 서울의 어느 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2등으로 이제 떨어지신 분 그분이 실제로 받았던 득표수 훨씬 그 많죠. 사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럴 수 근데 있죠.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된다. 물론 너무 그렇게 차이나지 않게 지역구를 주기적으로 개편하고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쵸. 그런 문제가 있긴 문제가 있다. 그런 지금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현 선거제도는 약간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거를 좀 개편하고자 지금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에 더해서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더 있는데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당들이 노력할 만한 요인이 부족해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1등만 하면 뽑히니까 각 정당이 실제 득표한 것보다 의석수를 훨씬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의석을 많이 가져오는 거죠. 뭐 이런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정치는 정당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건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면 정당을 지지해서 그 정당으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승자독식 구조가 되면 정당 정치가 아니라 약간 인물 정치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인물 정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물은 진짜 네임드들 말고는 사실 정당 보고 뽑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정당 정치를 가로막는 문제냐 그건 사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 제가 아까 무슨 얘기였었죠? 개정안이 그래서 어떻게 네. 나오고 네, 있는지. 그러니까 부정- 문제 부정- 현 네, 선거 부정- 제도의 맞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 정당들한테서 제일 큰 압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건데 늘 당선이 많이 돼서 그 의석수를 일정 정도 확보해온 정당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그대로 가져갈 거라는 계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다시 의석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열심히 하겠죠. 한다. 다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이제 아무튼 그 뭔가 비례성을 개편을 높이는 해야 거예요. 한다. 비례성. 비례성을. 그래서 그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승자한테만 의석이 몰리면 새로운 경쟁 상대가 경쟁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승자비가 환경이니까 높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낮추는 거죠. 그쵸. 그 개정안으로 원래 나오던 이야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였어요. 그죠? 네네. 기존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따로 이제 투표를 따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이제 그 의석을 배분했는데 이거는 각 정당에 투표한 득표율을 의석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우선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에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연계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금처럼 투표는 똑같이 해요. 지역구 뽑고 비례대표 그 정당 뽑고 또 뽑아요. 근데 정당을 뽑은 걸로 전체 의석을 배분해요. 지금은 제가 지역구랑 비례대표가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반영한다. 예, 근데 아예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를 배분을 하고요. 그러면 정당 득표에서 예를 들면 뭐 30%를 우리 당이 받았다. 30%의 의석을 받으면은 그 의석수를 맨 처음을 그 지역구에서 1등하신 분들로 채우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1등하신 분들로 채우고 남은 부분을 이제 비례대표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 의석수는 결국에는 그 정당 득표율이 반영되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써왔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20%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 있으면은 그리고 20%의 지지율을 받았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만약에 20석이 당선이 됐다고 치면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지금 300석이니까 총 국회가 네. 20%면 60석이잖아요. 네네네. 그 60석에서 아까 지역구 20석이 당선됐다고 하니까 여기 60석 20석을 빼고 나머지 40석을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에 연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안은 50%만 배분하는 걸로 나왔어요. 아, 그게 네. 준연동형인가요? 네, 이게 그래서 준연동이에요. 아, 원래는 다 반영시키는 건데. 아, 처음에는 연동형으로 나왔는데 네. 아예 전부 다 그 정당 네. 득표율로 하는 걸로. 네, 네. 근데 이거에 반발이 조금 있었고 하니까는 네. 어떤 절충안으로 준연동형이라고 네, 그렇죠. 해서 그거를 약간 반절 정도만 네, 네. 그렇게 가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음. 처음에 얘기했던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모든 의석수가 득표율이랑 거의 일치해요. 득표율이 만약에 50%면 의석도 거의 50%예요. 50%. 그러니까 일단은 정당 투표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쵸, 그죠? 그쵸. 피부에 좀 와 닿으세요? 실제로 투표할 때 좀 그 불편하셨었나요? 뭐가요? 그런 내가 사표를 걱정한다거나 아,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으세요? 사표를 걱정을 하긴 하죠. 그죠? 사표를 걱정을 하긴 하는데 전 그렇긴 하거든요. 전 제가 걱정된다기보다는 어차피 그러니까 전 잘 정치를 몰라서 일단 너무 소수당은 모르고 잘 모르겠고 그러면 유명한 당이 몇 개 있으면 어차피 여기서 결정된 거 아니까 이 중에서만 고민하게 돼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쉽게 얘기해서 사표는 주로 이제 대통령 뽑을 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데 아 그것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했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음. 이제 홍준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3등이 안철수. 안철수 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잖아요. 뭐 유승민 뭐 이런 분들도 네, 있고 심상정. 그랬을 때 네네. 이제 뭔가 3등, 4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쵸. 되게 고민을 많이 고민을 하죠. 그쵸. 하게 어차피 누구를, 어. 내가 뽑은 사람 당선할 텐데 누구 뽑지? 뭐 이런. 근데 어쨌든 이건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한정한 논의인 거잖아요, 그죠? 국회하고 뭐 지방의회 다 지방의회. 포함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대통령 선거랑은 조금 네, 대통령이랑 그렇죠. 뭐 네. 시장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그죠? 없으니까. 할 수가 네, 없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이슈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의 지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에서 뭔가를 추진하려면 네.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항상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선거제도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착자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서로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어도 서로 뭔가를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 네. 있죠. 그럼 이게 바뀌게 되면 뭐가 좋은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당 정치가 좀 더 가능해진다는 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의 정당 정치가 양당 중심이었는데 여러 정당으로 다수당이. 네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쫙 들었을 때 정당 정치로 가야 한다 하셔서 저는 이미 정당 정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있는데. 근데 그럼 양당인 거죠, 사실은. 현재는 그러면 의미가 네. 없을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정착자들 중에 지금의 그 우리의 선거제도가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데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처럼 이제 비례성이 강화되기 네. 되지 않은 이제 이런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에서는 양당제의 경향이 높고 비례성이 강화될수록 다당제가 된다 이렇게 다당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다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좀 다양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시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에 배분되는 거죠. 연동이 될수록. 아, 지금은 그러니까, 네. 한 40% 지지를 하면은 네. 의석수를 60%를 가져가니까 더 뻥튀기 되죠. 의사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의 의사가 더 뻥튀기가 되죠. 이런 어떤 정당은 10%를 지지를 했다고 해도 의석수는 5%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면 의사가 축소되는 거죠. 네. 네. 어떤 집단의 의사만 더 과잉 대표되는 아. 거죠. 지금 제도가. 네. 근데 이제 연동 비례성을 늘릴수록 그런 게 좀 교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현재는 실제로 정당을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그대로 지금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되고 네. 아까 지역구는 승자 독식 형태니까 내가 실제로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되는데 네. 60%를 가져가게 되는 구조고 현재. 네. 그러니까 약간 사사오입 되고 있었네요. 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데이터를 뭐야? 사사오입 모르시나요? 모르실 수 있어. 사사오입 모르시나요? 저도 사회 교과서에서밖에 안 전 봤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예를 들어서 한 30-40%의 지지를 얻는 정당들은 의석을 60-70% 가져가고 대신에 10% 이 정도 지지를 얻는 정당들은 단 한 의석도 못 가져가고. 4는 죽고 5는 산다. 아. 사사오입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역별로 득표가 차이가 큰 뭐 이제 호남이나 이제 영남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각자 이제 그 거기서 1등을 한 정당이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요. 훨씬 더. 그래서 더 대표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득표율을 한 것보다 의석을 더 가져가요. 훨씬 더. 각 지역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의석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쪽 지역에서 의견이 더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한 것처럼 보이죠. 그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은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금 MSG님 말씀하신 것처럼 40%의 지지율로 60%의 의석을 가져가고 있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 지금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당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 네. 바뀌었나요? 홍영표 의원을 바뀌었죠. 네. 원래 한동안 네, 심상정 의원이 했었잖아요. 네, 했었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쵸. 합의를 안 해줘서 바꾸겠다는 존재화로 바꿨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한 3, 4, 5 정당 등의 정당들은 이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뭐 바른미래당, 그쵸. 뭐 네. 정의당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눈치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게
의문스러운 건데 사실 네. 민주당이 제일 피해가 크거든요. 도입되면 1당이니까 그렇죠. 원래는 지금 의석수 훨씬 많이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더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쵸.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도입하는 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이철희 의원이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는데 당장 우리가 의석수를 줄어들겠지만 범진보 이제 네, 정의당까지 합해서 네, 이걸 범진보 보는 거죠? 진영이 더 표가 늘어날 거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양당제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져가도 이제 야당이 제1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면 법안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런 규도를 좀 개혁하고 이제 다당제도 지금 이제 의석수가 제일 많은 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민주당이 한 47% 정도 되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한 36%. 네, 지금 그 정도 그렇게 돼요. 됐구나.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한 10% 내고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대충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어차피 뭔가를 정하려면 어쨌든 과반수를 넘겨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어차피 이제 자기 표만으로는 과반수를 못 넘으니까 네. 이제 연대를 하자. 그쵸, 네, 그쵸. 하자.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럽 거꾸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계해서 네. 성공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지금 탄핵 국면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기존의 양당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의석수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뽑힐 거니까 이제 그쪽으로 표가 몰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당제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제3당이 캐스팅 보트를 보통 쥐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 10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45%, 여기서 지금 45%, 그리고 자스민님 10%면 자스민님 의견으로 결국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그러니까 양당제에서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간 게임이라서 다른 정당만 공격하면 표가 올라가요. 그래서 맨날 공격하잖아요. 근데 다당제에서는 그게 안 돼요. 다른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어도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정당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둘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 둘 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되는데 네, 그렇죠. 다당제가 자리를 잡으면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뽑을 사람들이 그렇죠.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너무 이렇게 그 네거티브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런 것도 네, 그렇죠. 중요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아까 연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유럽 정당들은 연정이라고 해서 정당들끼리 같이 협약을 맺고 맞아요. 공동 정책을 추진하는 게 생활화돼 있어요.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양당제에서는 뭐 아니면 도죠. 그래. 이거 하면 아니면 이건데 여러 당이 있으면 비슷한 의견끼리 모여서 중간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럼 거기끼리 하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죠. 근데 최근에 그 구도가 많이 깨지고 있는데 그런 그럼 이게 장점이 어떤 법안이나 의원들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가 많은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양당제가.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되게 좋긴 한데요. 초반에 조금 반발을 샀던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 이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같이 주장하던 게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장을 같이 하면서 이제 좋은 주장들도 설득력이 빛을 발한 거죠. 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건 이유는 뭐였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자기네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 그러니까 연동성, 비례성을 완전히 적용하려면 의석수가 확보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비례대표를 많이 못 늘리잖아요.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권 200석에 비례대표 한 150석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450. 처음에는 한 500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논리의 논거를 든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지금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권한이 너무 세다. 이런 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 국민 정서로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일이 안 되고 있고 맨날 휴정만 하고 맨날 출석도 안 하고 맨날 국회의원들 월급 아깝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내 월급은 계속 동결이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막 그렇게 늘려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 정서에 확
그랬겠네요. 이제 확 그렇죠. 반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이 500이었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아, 제시하고 지금은 300 그대로 가는 있는 안인데 그대로 가나요? 네. 어. 이게 끝났어요. 500에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360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여론이 엄청 안 좋아졌다가 음. 국회의원 수는 안 늘리기로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를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의석수를 안 늘리기로 하면서 일단은 여론이 잠재워진 잠재워진 상태면서 이제 그렇구나. 지금 저희에서 보듯이 사람들 기억에서 아, 잊혀졌죠. 잊혀졌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얘기 좀 정리하고 그러면 지금 또 여기 뉴스에 나오는 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잖아요. 네. 그거는 어. 다음번에 네. 좀 소개를 해야 끝났네요.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뭐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자스민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한 70%? 어, 네, 패스트트랙 들으면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스트 트랙 완전 다른 얘긴데. 그러니까 네, 선거법이랑 완전 다른 얘기. 그럼 다시 들어보는 걸로. MC 하나니까 너무 좋아요. 거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아 이게 내용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다 까먹었어요. 요약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고 자스민님한테 테스트 해볼게요. 오, 네, 네. 그럴까요? 아, 좋습니다. 요즘 정개특위에서 이제 뭐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 뉴스가 많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 현 선거제도가 도대체 뭔지,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역구 뽑는 것과 비례대표 뽑는 게 완전히 분리돼 있다. 근데 이 지역구가 승자독식의 구도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라든지 소수 정당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 왜냐면 어차피 거기를 내가 표를 줘봐야 이제 뽑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MSG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그래서 거대 양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다당제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표가 몰려버리니까 보수 제1 보수당, 제1 진보당 이렇게 해서 거대 양당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네거티브한 전략을 자꾸 쓰게 된다, 유도된다. 왜냐면 상대방이 깎이면 그 표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당제가 되면은 상대방을 깎아내려도 이게 꼭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제3자의 당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좀 고쳐보자는 논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양당 체제이면은 어떤 절충안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안이 계류된다든지 법안이 잘 통과가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다당제가 된다면은 현재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그나마 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절충안을 찾아서 그런 어떤 제3의 지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난 게 있는데 저번에도 이게 네네.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불만인 게 갈등이 해소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싸우기만 하고. 네, 그대로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게 항상 불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잘 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학자들은. 왜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회가 그러니까 갈등 해소가 안 되는 이유는 그 민의를 반영할 통로가 좁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완전히 우리가 제대로 선택을 하기 위해선 대안이 마련돼 있어야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취향에 맞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갔을 때 메뉴판에 메뉴가 여러 개일 때 내 취향에 맞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짜장면 짬뽕 2개만 파는 집이랑 짜장면 짬뽕에 울면 뭐 깐풍기 등등등 있는 전 집이랑 탕수육이요. 비교해봤을 때 기삼선. 나 복장. 복잡 맛있죠. 그동안은 근데 아는 사람 넣을 줄 아시죠? 볶음 짬뽕이요? 아니요, 볶음밥이랑 볶음밥, 짜장, 아. 짬뽕. 짬뽕, 고민하지 말라. 짬짜면 같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분위기 그동안은 짜장 짬뽕만 있는 제도였는데 이거는 이제 짜장 짬뽕에 더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짜장 짬뽕만 있을 때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합의가 대안이 안 되네. 없잖아요. 합의가 대안이 안 없잖아요. 그럼 내 의견은 무시되는 거예요. 그럼 투표를 안 하죠. 그 기권표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대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기권한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대신에 그럴 수 있겠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백종원도 맨날 메뉴 가지수 줄이라 그래놓고 그 홍콩 과정 가면 메뉴 엄청 손 좀 맞이던데. 네.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
오늘 저녁으로 중국집 먹어야겠네요. 맛있겠다. 아무튼 근데 음. 이제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은 정당 정치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중요한 이유는 음. 정당이 그 갈등 가운데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서열을 나눠서 해결을 해요. 네. 정당들이. 음. 우리는 사회 내에 갈등이 정말 많은데 음. 제일 중요한 갈등이 이거다. 찍어서 아. 그걸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네. 그게 항상 이슈가 되고 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가나가는데 음. 지금 짜장짬뽕 2개밖에 없을 때는 해결이 안 되죠. 네. 대안이 2개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짬뽕 볶음밥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 아니 저는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논의에 개입할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기권을 한다는 게 사실 되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을 보면은 투표율이 되게 낮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도 일본이요, 일본? 네, 일본. 오.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되게 낮았죠. 네. 우리보다 되게 낮아요. 이건 우리가 동아시아권은 제일 높은데 그런 이유는 일본이 자민당 일당 체제잖아요. 걔네는 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진짜 네. 단일 거기는 메뉴, 당이 단일 메뉴. 하나예요? 아니,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네. 여러 개가 있는데 응. 실질적으로 자민당 네. 하나라고 아. 보면 돼요. 거기 뭐 있는데 뭐 단무지 짜사이 이런 것들 있고. 잠시만요. 땅콩. 주 메뉴가 있는 아니고 거죠. 어떡해. 맞아요. 네, 양꼬치집에 있는 약간 짜사이랑 땅콩 같은 그 정도. 그렇구나. 이제 자민당이 양꼬치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볼 때 투표율이 낮다고 하면은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러네요. 투표율이 낮다고 하면은 아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네. 왜 투표를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찍을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네. 나중으로 해석을 중국집이 하죠. 안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아예. 그쵸. 근데 일본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런 말이 되게 설득력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그 아베가 막 이것저것 터트리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긴 넘었는데 실패라고 하는 이유가 실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네.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원래 거기는 자민당이 거의 다 먹는 게 정상이라서 이 정도면 망했다라고 망한 거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당이 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4년 만에 있다고 치면은 네. 4년 동안 한 거를 4년 만에 평가를 받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동안 못했으면 잘리고 다른 메뉴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어. 메뉴가 2개니까 걔네만 죽이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 아무튼 그래서 그치. 근데 이제 여러 개면 불확실성이 그렇죠. 높아지잖아요. 계속 그러네요. 경쟁을 해야 다음에 내가 이번에 4년 동안 못하면 아. 다음에 내가 교체될 수 있겠다. 다른 메뉴로. 그러니까 짜장과 짬뽕밖에 없었는데 네. 짜장에 뭐 사천 짜장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간짜장도 들어오고 네. 긴장해야 되죠. 그럼 긴장하는 거죠. 그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전 또 공감되는 게 중국에 있을 때 친구들이 정치에 저 그때 최순실 사건 터졌을 때였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러면 제가 막 그 한국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냐고. 자기들은 별로 제가 좋은 학교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간 어차피 우리가 관여해봤자 관심을 가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입장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뭐 안 한다고 치더라도 입장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별로 없죠.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사람도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통로가 없다 보니까 얘기를 별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네네. 이제 주권을 위임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건지 헷갈리는데 제가 본 책에서는 네. 그게 이제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지금 시간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네. 우리가 어떤 갈등을 결정할 때 어떤 비율로 결정할 수 있게 하냐. 의석수를 투표를 통해서 참여를 하면은 네. 그 배분된 의석에 맞게 이제 정원리가 되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득표율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반영이 된다. 잘 돼야 그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한 만큼 그대로 네네네. 뭐라고 하죠? 편이 갈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권이 제대로 위임됐다고 하려면 비례성이 잘 반영돼야 된다. 제대로 반영되는 거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100% 연동을 하고 있는 거죠. 독일은 그래서 잘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동안 그랬죠. 아무튼, 그동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소위 투표하는 맛은 좀 있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맞아. 투표대로 뜻이 맞아. 없는 것 같아요. 네. 최소한 내가 투표해도 소용없다는 느낌은 안 그렇죠. 받긴 하겠다. 그럴 것 그죠? 같아요. 그게 참 우리 뭔가 우리 국민들을 조금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네. 하기 싫다, 그렇죠. 듣기도 싫다, 약간 이렇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 주권 원래는 이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니까 국민이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거를 이제 주권을 위임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걸 이제 국회의원이 대신 이제 그런 의사 결정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그 주권이 넘어가는 행위를 이제 보신 책에서는 의석수를 배분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저는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인물 정치가 돼서는 안 되고 정당 정치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공감했던 게 제가 투표를 할 때 사실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 선거 전에 그 사람을 다 뭐 생각할 수도 없고 겉으로 꾸며진 거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쵸. 정당을 믿고 좀 정치를 그러니까 정말 이임을 할 수 있어야 저의 주권을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인물 정치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인기 투표처럼 돼버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뭐 정당 선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 정치도 뭐 이게 막 학자들은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닌데 유형을 막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초반에는 그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을 네. 위주로 모이는. 인물 중심으로 모인다는 네, 거잖아요. 그게 당 항상- 자체가 네, 인물 그러니까 중심으로 보인다. 상징적이라는 거지. 네, 그렇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삼김 이래가지고 그 에이. 인물을 중심으로 됐잖아요. 예.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아. 그 인물들만 사람들이 떠올렸죠. 근데 그거의 문제는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기에 그 다양한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다양한 조직 내에 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당을 지지하는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당에 참여할수록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인물만 보고 가면 안 그게 되죠.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아. 왜냐면은 의견을 전달할 통로도 잘 안 될,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만들어갈 과정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네.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그 인물을 쫓아서 모이게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신 네. 거예요. 이미지로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인물이 등장한 순간 이미지와 스토리가 되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정책보다. 그렇죠. 지금 한국 학자들이 많이 미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대중정당론이라서 네. 그 여러 정당이 다섯 당이 그러니까 정당에 활발하게?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 통로를 열어서 아. 각 정당들이 많이 이제 그 정당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 정당 가입했어, 뭐 정당 활동을 해라고 하면은 그게 살짝 뭔가 약간 좋은 느낌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외국은 그게 되게 활발하고 정당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활발하다. 맞아요. 그런 문제 제기 정치에 관심 있는 거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우리나라. 그죠, 뭔가 약간 유난이고 유난히 뭔가 느낌, 아니면 맞아. 욕망 덩어리. 맞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얘기 많이 했던 게 주변에 이렇게 괜찮은 뭐 언니 오빠들도 있고 뭐 있는데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치는 누가 하는 거지? 왜 괜찮은 사람들 정치 안 하지? 그렇다 보니 뭔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좀 특별해 그래 보이죠. 보이고. 유난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어떤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그쵸. 지적인 거네요. 통로가 없으니까 네. 접근이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단점은 단점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당이 투표에서 40명이 1등을 했어요. 네네. 근데 우리 당이 정당 지지율이 득표를 못했어. 40석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밖에 정당 득표를 못했어요. 네네네. 40명이 지역구 1등을 했는데 아. 그러면은 우리 당이 가져가는 거는 30개밖에 안 그쵸, 되는데 40명이 떨어지는 거죠. 당선이 됐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보통 당선이 되면은 그 득표율에 따라서 먼저 의석이 배분이 되고 네. 거기서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을 빼고. 그러니까 네. 지역구 근데 당선된 지역구가 초가 사람이 아니야. 초가 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제가 지역구에 당선이 40명이 됐는데 우리 음. 정당이 10%밖에 득표를 못 받았어. 아, 그러면은 10명, 그러니까 30명밖에 못 가져가는 건데 10개가 남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그거는 이 제도의 장점 아니에요? 네? 이 제도의 장점 아니 아닐까? 그러니까 그 40명 그러면 1등 40명 중에 누구 30명을 뽑을 거예요? 그쵸. 그거는 그 정당이 해결할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제가 직접- 독일에 아까 독일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을 더 붙여주더라고요. 네, 그런다고 하네요. 그럼 국회의원 수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네. 근데 그쵸. 저는 국회의원 수는 진짜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40명이 30명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 방법은 뭐 그럴 수 있죠. 미리 정해놓을 수는 있죠. 이 40명 중에 뭐 비례대표 순서처럼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뭐 한다거나 뭐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문제랑 그리고 사실 비례대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왜냐면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그래도 지역구 선거로 나온 사람들은 공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아무나 내보내면 물론 뭐 한때는 뭐 누구든 어쨌든 뭐 어느 동네에서는 빨간색 두르고 나오면 무조건 당선, 어느 동네에서 파란색 두르고 나오면 무조건 당선이고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구 대표들은 그래도 검증이 된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대부분 검증을 많이 하고 나오는 편인데 비례대표는 사실 함량 미달인 비례대표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냥 이슈만 그러니까 반짝 인기를 얻은 사람들 그런 하다 뭐 엄청 인기 많은 뭐 예를 들어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비례대표 자체에 대해서도 좀 비례대표가 왜 있어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는. 요거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다수당 양당에서 다수당 대중정당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잘 되려면 현재 그 힘을 갖고 있는 큰 당 아닌 소수당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실제 그게 준비는 많이 되어 있나요? 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짜장면 짬뽕은 이미 되게 레시피도 완벽하고 빨리빨리 잘 만들었는데 깐풍기는 만들어본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메뉴에 올릴 수 있을까 과연? 약간 그쵸. 이런 느낌? 탕수육은 냄새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 다수당 체제에서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제도가 비례성이 높아질수록 그 실력을 갖출 기회가 더 동기 생기게 될 유인회가? 텐데 아직은 뭐 도입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소수 정당 같은데 가볼 기회가 있으면은 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은 어. 일단 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뭐가 잘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 가면은 독일의 뭐 보수당 정당들이나 그 어디죠? 아무튼 그 모르겠네요. 네. 기축 정당들 주요 정당들의 당사를 가면은 의리의리해요. 대기업 빌딩 같이 돼 있어요.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막 뭐 되게 신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대하고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소수 정당 보면은 뭐 마을이 아니고 저기 동사무소 상가 건물에 뭐 단칸방에서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이제 잘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튼 네. 점점 만약에 이게 어쨌든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참여하면서 의석수를 더 받고 돈이 더 생기고 하면은 점차로 뭐 커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고 역사가 짧아서 그 정당들이 집권한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네. 집권을 해봐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막 뭐 별의별 외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네. 해봐야 하는데 아무튼 그 경험이 짧기 때문에 좀 네. 근데 그리고 이렇게 해봤자 그리고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도 소수 정당들이 예를 들어 뭐 한두 개, 두세 개의 석밖에 못 가져가면 결국에 고인물 잔치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막 그 당에서 제일 고인물들이 비례대표 1, 2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그쵸. 그런 거 예를 들면 얘기해도 되겠지? 약간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미래에는 조금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바른미래당이 지금 고전하는 이유도 지금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그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양당제의 경향이기 때문에 굳이 바른미래당까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른미래당이 그래서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이미 색깔이 진한 보수 정당이 있는데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될 사람들한테 밀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이렇게 비례 쪽으로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면 지역을 대표한다는 그거는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에 가서 우리 지역을 좀 대변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방 정치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약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약화되겠죠. 왜냐면 의석수가 줄어드니까. 네. 이제 2분 남았대요. 이렇게 시간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뭐 정치적 논쟁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해야 되냐, 전체를 대표해야 되냐. 뭐 그거가 논쟁인데 저 자세히는 몰라가지고요. 하긴 근데 너무 지역을 대표해서 약간 무리하게 지역을 위한 그 공약들을 추진한다는 비판들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뭐 정당 정치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어쨌든 정당의 공식적인 어떤 뭐라고 하죠? 입장, 당론. 당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서열 정리 이런 거라서 개별 의원들의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네요. 그렇게 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어렵네요. 네. 어. 자스민님 뭐 이제 하품이 나왔어. 괜찮아요? 자스민님 하품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하품 문제가 나오죠? 있는 거라니까요. 네, 더. 이제 자스민이 하품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알 만큼 알았다 이거예요. 새로운 얘기 하라 이거예요. 아, 네, 네. 그러시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번에 우리 원래 오늘 패스트 트랙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다음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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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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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그냥 그 제가 예전에 나인이란 드라마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걸 안 봤어요 그 당시에. 그 촛불 켜는 거. 예, 네. 향 피우는 거. 향 피우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 하도 재밌다고 하길래 봐볼까 하고 봤는데 첫 번째 초반에 저기 히말라야 같은데? 했는데 히말라야더라고요. 히말라야 가봤다 이거지 자기는. 아, 네, 맞아요. 저 가봤어. 근데 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뭐요? 그 히말라야 가는 게 그 길이 되게 좁은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그죠.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줄 서다가 저산소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실제로 요즘 그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대요. 네. 이게 그거는 좀 썰 좀 풀어주세요. 저 가는 코스는 그렇진 않고요. 네. 저 가는 코스는 저는 4,130m까지 간 건데 백두산보다 네. 높은 데서. 그렇게 거기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거기보다 더 정상까지 가는 분들이 저는 어몽길 대장님만 가는 줄 알았더니 일반인들 많이 가신대요. 근데 거기 가려면 입산 허가증을 받아야 그러니까 라이센스 되거든요. 받아야 되잖아요. 라이센스를 받아야 네. 돼요. 근데 그거를 네팔 정부에서 약간 너무 많이 풀어준 거죠.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돈 장사거든요. 돈이니까 그게 입산 허가증이 정상 가는데 1,000만 원이래요. 정상이 1,000만 원이어서 오늘 중에 제일 잠깐.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 수를 보고 안 밀리게 허가증을 내줘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내주니까 그 마치 그 청룡열차 타듯이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장난 아니에요. 네.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진짜로 이렇게 어깨에 손 얹을 수 있을 정도로 어. 그렇게 아, 줄 서고 진짜요? 있어요. 그래서 줄 서도 죽는데요. 9호선 급행줄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사진만 그렇게 일부러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래요. 그래서 이게 그 원래도 거기는 산소가 희박한데 사람이 그렇게 밀려 있으니까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걸 빨리 찍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쵸. 못 나가니까 체류한 시간이 길어져서 저산소증으로 실제로 많이 사망하고 계시대요. 지금 여기 이 방이 약간 아. 저산소증이 좀 있어요. 숨쉬기.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는데 숨 좀 그만 쉬어. 산소 너무 많이 먹는다고. 방송에서? 아니. 아 평소에? 네. 네가 산소를 내가 이런 얘기하면 네가 산소 제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나요? 오늘요. 오늘 패스트 트랙. 아주 인트로 좋았는데요. 인트로 좋았는데. MC 좀 빠르게 가는 들으면서 패스트 계속 트랙. 점점 패스트트랙 빠져드는 느낌? 약간 이런. 그래서 오늘 뭐 하냐고요? 오늘은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를 다룰 예정입니다. 패스트 트랙. 저희가 지금 3편에 걸쳐서 선거법 네. 개정안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그죠. 이게 워낙에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가. 자스민님 세 줄 요약 좀 해주세요.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오. 왜냐면 지금 짜장면 짬뽕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 그런데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맞습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스민 삼행시 한번 가까이. 안돼. 집중력 다 써가지고 지금 조금. 세 줄 요약 좋았습니다. 세 줄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어떤 비례성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다 양당 체제, 실질적 양당 체제에서 투표하는 다수당제. 맛이 있게. 네. 내가 고를 내 입맛에 맞는 당이 좀 더 있게 바꾸자라는 게 지금 현재 개정안이고, 근데 그 뉴스들을 보시면은 뭐 패스트 트랙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 도대체 뭔지 네.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패스트 트랙은 제 생각에는 그냥 한마디로 보정? 몸싸움 하지 말고 언제까지 처리하자. 어떤 거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만 싸우고 빨리 가자. 며칠까지 우리 합의해서 하는 거를 법적으로 정하자. 정하자.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쾌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법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해서 이제 당황하셨을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다루고 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선거법 얘기를 선거법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그렇죠. 이제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몸싸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게 네, 발단이 됐던 게 국회에서 항상 예전에는 몸싸움 했잖아요. 몸싸움을 엄청 했어요. 예전에 그때 막 이렇게 TV면은 업어치기 하고 그게 진짜 말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몸이 나가냐는 거죠. 제가. 그게- 얼마나 화가 그게 나고. 망치 못 치게 하려고. 네, 네. 그렇죠. 망치를 빵빵빵 치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효력이 있어가지고 네. 치는 순간 딱 끝난 그 거. 국회의장이 음. 땅땅땅 하면 끝나요. 네. 근데 그 망치 못 치게 하려고 달려드는 거. 네, 그쵸. 네. 그게 이제 직권상정이라고 했던 건데 의장이 이제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의장이 바로 망치를 두드리면은 그 법안을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그 싸운 게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직권상정이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그 국회 안에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조를 나눈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기가 소관해야 할 법안은 그쪽에서 심의를 일단 해요. 네. 심의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이제 발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를 낳는 거 분야별로. 네, 나눠. 분야별로 나눠져 뭐 있어요. 노동, 행정, 뭐 네, 네, 외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 제적위원 중에 몇 분 이상이 이제 그거를 안건으로 붙이도록 해야 이제 그 본회의라고 하죠. 실제로. 과반이죠, 과반.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족을 한번 달아보면,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국회가 무슨 기관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입법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법을 만들죠. 만들긴 하는데 실제로 국회에 올라오는 법안들은 상당히 다듬어진 법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안을 누가 발의를 하면은 그 이게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한참 매만지고 고치고 뭐 회의하고 해서 세부 사항을 다 조율을 한 다음에 이미 거기서 투표 결과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 야,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 정도로 고쳐서 내보내자 해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그러니까 그 본회의가 우리가 맨날 그 보는 그 이런 그 나무 회의장에 예, 맨날 싸우고 있는 그 회의장에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결과까지도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고 뭐 변수가 조금 있는 정도 그 정도인데 이제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금 네. 직권상정. 네. 그렇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그러니까 수가 그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돼서 이거를 표결을 못 붙여. 자꾸 늦어지면은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나무로 된 거기 회의장에 네. 혼자 이렇게 서 계신 분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이거를 직권으로 그냥 표결을 올리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게 맨날 그 뭐 단식 투쟁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주로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아예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못 하는데 예전에 이제 직권상정 때문에 맨날 몸싸움하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직권상정이 상당히 조금 쉬웠어요. 국회법에 그 조항이 있는데 조건들이 없어요. 조건들이 없고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시간을 지체한다. 이게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상정이 상당히 횡행했던 거고 우리가 그 봤던 흔히 날치기 통과라고 하잖아요. 직권상정을 그냥 해버리고 표결을 붙이고 우리 당이 일단 다수가 되면은 표결하면 끝나니까 그렇게 됐던 구조였는데 그렇게 자꾸 몸싸움하고 날치기 통과하고 하니 이거를 바꿔야겠다 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예전 새누리당 그게 집권하고 있을 때 직권상정을 많이 해가지고 네. 지금의 민주당 그때 당시에는 뭐였죠? 그때 민주당. 그때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여당이 야당이고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만든 거예요. 이 국회 선진화법을 날치기 못하게 하려고. 그쵸.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에 자기들 발목을 지금 약간 잡힌 그런 게 셈이 있죠. 좀 됐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직권상정을 없애면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거를 반대를 했겠죠. 당신은 집권 여당이니까 직권상정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좀 엄격하게 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걸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제도가 좀 어려우니까 쉽게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뭔가 그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론을 해야 돼요. 예,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국회에 이제 만들어진
목적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권상정은 그 합의를 전혀 안 해도 그냥 바로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서 토론 과정이 생략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런 토론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결정하도록 해서 안건도 통과시키도록 하자. 약간 준연동형 같은 거네요. 약간. 그러네요. 절충안. 네, 절충안. 그거를 같이 이제 해서 취지를 살리자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신속 처리 조항, 안건의 신속 처리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가려면 세 단계예요.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그다음 본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법사위라고 소위 말하는. 네. 네. 상임위에도 소위가 있어요. 안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동에 관한 상임위라면은 노동에도 정말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소위를 나눠서 분야별로 따로 논의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한 4명, 5명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소위로 또 막 찢어져 있으니까. 3명에서 결정을 막 이래요. 왜냐하면 분야가 너무 줄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보면 막 300개씩 올라오잖아요. 그쵸. 200개, 300개씩. 근데 그동안은 상정이 돼도 본회의까지 가지 않고 계류되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본회의에 300개 올라온 거면 실제로는 한 1000개 막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건 정확히 한 50% 정도만 올라가는. 그러니까 50% 정도가 계류돼요. 항상. 네, 안건만 올라오고. 근데 한 번 올라오면은 그거 계속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뭐라고 하죠? 어쨌든 무조건 올리려고 하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래서 보통 상임위에서 그 과반을 넘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네네네. 제적의원이 과반이고 표결에서 과반 이상이면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네.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선정이 돼요. 아, 네, 맞아요. 5분의 3이 되면 패스트트랙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일정을 다 합쳤을 때 그래서 그게 네네. 최대 일수가 330일 정도라고 해요. 네네네. 근데 그 각 단계마다 안건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서 네네. 그 과정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최대로 줄이면 모든 일정을 최대로 줄이면 180일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180일. 네.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하기로 도입을 하면 최대로 빠르게 하면은 180일 안에 통과가 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그 우리가 발의라고 하죠. 의안이라는 걸 일단 국회의원들이 만들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앞으로 개정을 추진해야겠다. 그러면은 그 의안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모이면 발의가 돼요. 10명 이상이 모이면 발의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각 상임위에 뿌려주는 거거든요. 상임위원회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결정을 토론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다음 본회의로 올릴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원래는 거기에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그 기간의 제한을 두자고 하는 게 패스트트랙이고 그럼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릴 거냐를 또 정해야 되네요. 네,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장 330일, 네, 그 그죠? 정도. 최장 330일이면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있고 짧게는 180일 네. 만에도 올라갈 수 네. 있다. 그 기존에는 네, 말씀하세요. 기존에는 안건을 상정해도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거는 이제 올려서 패스트트랙에 선정이 되면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짜. 무조건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그 날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패스트트랙은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도 그 상임위의 일부,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이제 합의를 하면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 5분의 3. 5분의 3 그러니까 선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선정되면 무조건 정해진 기일 안에 처리를 해야 한다.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선거제하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이번에 올라왔던 안건이 3가지인데 선거제 개편안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 공수처, 네,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 3가지 안건이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우기로 한 건데 이게 그 4월 말에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슈가 엄청 됐을 때 그때부터 지금 이슈를 따지면은 최대 330일이면은 내년 4월이잖아요. 네. 그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럼 내년 총선 선거에 제도를 도입하려면 빨리 해요. 네, 총선 전에 네네. 며칠 그것도 있는데 며칠 전에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총선에 반영이 되니까. 반영이 되니까. 왜냐면 그거를 도입하는데 실무 작업에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또 준비 작업이 네,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또 선거제도 개편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지역구를 네. 없애려면 아, 28개 또 그러네. 없애려면 선거구를 합쳐야 되니까 몇 개는 네네네. 그런 문제가 있죠. 선거구 합칠 때도 난리 날 거예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너랑 나랑 국회의원 한 명 될 수 있는데 합쳐버리면 둘 중에 한 명밖에 못 그러네요. 되니까. 그래서 막 그것도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얘기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그거죠. 이제 약간 국회의원들의 어떤 본인의 이익이 좀 달려 있어서 다음 당선이 불투명해질 경우에 불투명해지니까.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탈표라 하시면 현재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네, 네.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네네. 다 선거구 한다는 걸 합칠 때도 아는데 어떤 기준으로 합칠 거냐도 아.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 당론으로는 마치 이거를 찬성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단에서는 싫은데 이렇게 할 수 네. 있다. 제일 피해를 많이 볼 거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아마 아마.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 바른미래당은 더 늘어날 테니까. 네네네. 그렇죠. 인구로 하면은 아마 그러니까 인구로 선거 만약에 그러니까 가장 쉬운 기준은 인구로 만약에 선거제도 개편을 한다 그러면 전라도 쪽이 지역구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그렇겠죠. 있지 인구가 적으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좀 않나. 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제일 빨리 하면 180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4월부터 180일이면 10월, 11월. 네. 네. 그럼 빨리 하려고 하고 있겠네요. 네, 지금 그렇죠. 되게. 지금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정개특위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해야 빨리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서 하자고 만약에 하는 안 되면은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니까. 네,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아무튼 저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링컨 대통령이 네. 그런 얘기했대요. 투표는 총탄보다 강하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약간 비슷한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아닌 표정이에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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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로 네. 이제 예전에는 내 의사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려면 무력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내전이 항상 발생했죠. 근데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내전보다는 그러니까 싸움보다는 절차에 합의를 해서 말로 토론을 통해서 지금 합의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이거 하기 싫어.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싸우거나 강요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내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그 권력이란 힘을 지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다른 이슈들보다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묻히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사실 선거제도 개혁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저희들 얘기하면서도 사실 쉽게 풀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약간 정치 혐오증 다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즐겨가는 이제 스포츠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정치와 종교 그림 금지가 돼 있거든요. 왜냐면 결론 안 나고 맨날 싸움만 나니까 개코 분탕질이 워낙 심해져서 그러니까 좀 그런 사회라서 친구들이랑도 정치 얘기는 좀 얘기하다가 이제 깊어질만 하면 이제 끊어버려. 그게 현명하죠. 네. 서로 이제 완전 관계를 맞아요. 끊어질 수 있으니까. 네. 친구가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관심을 좀 가져야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이 멀어질수록 그분들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혐오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정당 제도가 원내 정당만 위주잖아요. 원내 정당. 네네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정당이 지역마다 다 있어서 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마을을 단위에 같은 정당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투표를 해서 안건이 나오면은 그게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돼요. 노드와 클러스터 뭐 이런 식으로. 아닌가 봐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공대생이라. 끝났대요. 근데 저 자스민님 세 줄 이야기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안돼. 패스트트랙 세 줄 해주셔야 요약. 될것 선거법은 같습니다. 세 줄 요약 했으니까. 네. 패스트트랙만 세 줄 요약. 우리가 해결해야 될 법안이 많은데 많은 것이 계류되고 있다. 그것은 절차의 문제이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도입을 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집에 간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쾌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쿨로열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